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전략팀 윤정섭입니다. 미래에 어떤 직업들이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특히 최근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형 이동수단이 움직이는 컴퓨터처럼 될 것이다. 이런 전망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이동수단은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또 우리는 어떤 미래 직업을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미래형 이동수단을 개발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자, 서비스 플랫폼 개발자,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반도체 설계자, 이런 많은 직업들이 떴고 그리고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이동을 전환,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자 또는 개발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법,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정책이나 법을 제안하는 연구를 저희와 같은 정책 연구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수단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자로서 저희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동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이동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몇 가지 실마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거에 우리가 상상한 미래는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만화에서 그려낸 것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많은 공상과학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1990년대 말에 많은 주목을 받은 영화, 1997년도에 개봉한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일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간이 부를 수 없는 노래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23세기 도시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푸드트럭이 있고 도심에서 운행하는 플라잉카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푸드트럭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자율주행으로 직접 배달하는 시스템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 공연을 직접 보러 간다면 이러한 이동수단을 이용해야 했을 겁니다. 조금 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는 아실 수도 있는 만화입니다. 1989년에 방영한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입니다. 제목에 2020년이 들어간 이유로 작년에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어린 친구들 2명이 나오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로봇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로봇은 꽤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공기청정 역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가사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행체로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가변적인 형태로 변하는 다목적 로봇 혹은 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상한 미래가 지금 왔나요? 앞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제 다시 현재로 한번 돌아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20년에 현대차에서 발표한 미래형 모빌리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UAM이라고 불리는 도심에서 날아다니는 이동수단을 비롯해서 자율주행 셔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앱을 통해서 셔틀을 호출하고 UAM을 이용하기 위해서 UAM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버티포트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런 미래형 이동수단을 만들어내고 교통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는 상상한 미래였지만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미래 이동이 다양하게 바뀌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살펴보시는 이 장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지 고민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빠르게 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대중교통을 이동했다면은 지금은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내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만약에 확진자가 같이 탔으면 어떡하지? 확진자가 만진 손잡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은 해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모습이 보시는 그림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 왼쪽에 코로나 이전에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그리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또 저렴했으면 좋겠다. 안전은 좀 나중에 선택하자. 이런 추세였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이동수단을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비싸도 안전한 이동수단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률은 현저히 낮아졌고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동을 꺼려 하면서도 대중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감염 위험을 심각히 받아들여서 밖에서 밥을 먹거나 쇼핑하다 이런 것들보다는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앱 이용량을 살펴보면 배달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후로 약 13% 증가했습니다. 물론 배달을 독려한 정부 정책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트렌드를 따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대중교통 앱 이용량은 12%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즉, 점차 비접촉 문화를 선호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반영하면서 이제 기술도 바뀌고 서비스도 바뀌었습니다. 무인 대중교통과 무인 비행체 등 이런 이제 비대면 이동 수단들이 도입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셔틀인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대중교통입니다. 그런데 이 대중교통이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특정 구간에서 이동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들을 상용화시켜서 미래형 대중교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세종,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도 이런 셔틀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기술적 문제 혹은 제도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신기술이 도입된다는 것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기업인 GM에서 올해 CES 2021에 발표한 전기 셔틀과 수직 이착륙 드론입니다. 전기 셔틀은 전기차에 무인주행을 도입한 것으로 수직 이착륙 드론은 헬기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수직으로 이륙하고 착륙한다는 뜻입니다. GM은 이런 이동수단을 단순히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동을 시킬 수 있을지 이 환승 플랫폼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앱을 이용해서 전기 셔틀을 타고 환승 플랫폼까지 이동을 해서 미리 예약한 드론을 탑니다. 물론 드론을 이용한 다음에 셔틀을 탈 수도 있습니다. 무인화되지 않은 이동수단도 물론 이용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공유형 모빌리티가 그 예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 대신에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미래형 이동수단입니다. 다만 과연 속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이런 공유형이라는 키워드도 미래형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미래형 사업 아이템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사진과 같은 전동 킥보드 혹은 이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동 킥보드도 퍼스널 모빌리티의 한 유형입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이동하기 어려운 구간에서 우리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런 미래형 이동수단임을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단 단순히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로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경주 같은 관광도시에서는 이런 전동 킥보드를 도입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즐길 거리, 먹을 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패러다임이 점차 변하고 산업에서도 기술 개발 그리고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탐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과연 미래는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라는 패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8가지 패턴을 도출을 하였고 이 8가지 패턴은 원격화, 가상화, 소유화, 평탄화, 무인화, 개인화, 양극화, 투명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원격화는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원격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교육도 이런 원격화의 한 추세입니다. 소유화는 공유 서비스, 즉 소카와 같은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것, 혹은 싱싱이나 라임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를 공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탄화는 도시 점유화를 의미하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과연 점유화가 무엇이냐? 지금 한창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집중화되어 있어서 많이들 이동이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들을 좀 분산시키게 되면은 뭐 지방으로도 이제 이주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점유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인화는 키오스크입니다. 지금 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키오스크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종업원들에게 가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키오스크를 이용을 해서 주문을 하고 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화 같은 경우에는 1인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 양극화는 의료 격차, 투명화는 재난 문자와 같은 정보 공개 서비스 등을 나타냅니다. 이 중에서 이동과 관련된 패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3번 소유화, 5번 무인화, 7번 양극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화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일시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전면허를 따고 첫 차를 사시기 전이나 그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차를 사거나 렌터카를 빌렸다면은 최근에는 이런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공유 차량이 이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우버나 우리나라의 소카와 같은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무인화는 드론형 임무 차량의 등장, 캡슐형 모빌리티와 워케이션 현상으로 대표되는 무인형 모빌리티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해야만 했던 위험하거나 피로도가 높은 작업들을 무인 로봇들이나 아니면 무인 차량들이 대신해 줄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로봇도 등장을 할 것이고,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혹은 착용 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더러워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출동을 해서 청소하는 무인 미아 차량도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인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는 우리가 지금 한창 이슈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심화, 이런 것들인데요. 이 외에도 플랫폼과 자본 중요성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소하는 공간 활동과 이동이 고착화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비접촉화와 안전지향을 추구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이동수단이 확대되고 점차 독점화될 것입니다. 또한 이동수단이 디지털화되면서 매뉴얼이나 조작법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혹은 혜택이 받더라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미래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과연 국민들이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국민들은 무인 이동수단이나 친환경 교통수단, AI 기반 교통 시스템 도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여행 문화, 이런 것들이 지속되거나 이동 범위가 축소되는 등 활동 범위가 제약되는 이런 미래는 굉장히 비선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선호 미래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제약된 후에 교회로 놀러 나가는 사람들이 폭증하는 현상을 보면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동 범위의 축소, 이런 것들이 지속돼서 뭐 호불호가 없어졌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가능한 미래긴 하지만요. 앞으로 어떠한 패턴이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를 그려보면 거리두기 여행 문화, 이동 범위 축소, 이런 것들은 비선호, 그리고 카메라로 내가 감시당한다, 이런 것들도 물론 비선호합니다. 반면에 무인 차량,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가 공존하는 이런 사회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미래 패러다임을 보았다면은 과연 이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미래상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는 또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고 AI 교통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실시간 배송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 이렇게 보았습니다. 먼저 무언가를 할 필요 없이 멀티태스킹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에 1번 그림과 같은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반 차에도 이런 이제 무인 시스템이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운전자가 출근 중에 화장을 할 수도 있고 이동 중에 회의나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두 번째,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도로 환경을 분석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시스템을 도입이 이제 시키게 되면은 단순히 차량 간 사고가 아니라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그런 위험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킹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름다운 미래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3번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 물품을 실어 나르는 작은 배송용 드론이 구매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실시간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 혹은 이제 등하원 시간에 택배를 기다리는 설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선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혹은 택배가 올 건데 부모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택배들은 직접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리두기 문화가 정착되면서 혼잡한 지역을 기피하기 위한 시스템도 물론 발달될 것입니다. 어떠한 지역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언제쯤 가야지 좀 한적한 공간을 즐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몰리지 않고 분산이 되면은 감염의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이동의 패러다임이 변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기술이 매우 빠르고 그리고 혁신적으로 이렇게 변해도 실제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기술적 사회적 문제를 물론 고려해야 됩니다. 보시는 이런 4가지 그림은 미래 사건의 유형별 이슈들입니다. 이런 자율주행차, 물론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무인차로 탄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용차로도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승용차로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가 뭐 화장을 한다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느냐? 제조사일까요? 보험사일까요? 아니면 개인일까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도적 설계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사진처럼 주행 기술과 관련된 제도 설계도 선행되어야 됩니다.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이용 규제가 이제 매우 강하게 걸리고 있는 현실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다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 제도 개선에 이제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헬멧을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급급한 제도 개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면은 앞으로는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선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 연구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의 그림은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현상을 또 보여줍니다. 자율주행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이런 그 사건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유가 부처 간에, 예를 들면은 뭐 과학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고, 그리고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고, 도로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여러 부처들 간의 이해관계 혹은 그들이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누리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이동수단의 전용 도로가 부족한 것, 이런 것도 참 문제죠. 이런 이제 문제를 뭐 도로를 확충한다, 혹은 뭐 벌금을 매긴다,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인식 개선을 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하지 마세요. 뭐 이 도로를 이용하면은 뭐 100만 원을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내고 말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는 혹은 학습하고 있는 교통과 관련된 교육은 유치원에서 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세요. 혹은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도로교통법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제 듣거나 아니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해결책을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동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과 사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제 많은 기술이나 아니면 서비스 그리고 뭐 연구들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뭐 앞으로도 많은 직업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